내가 만약에 옛날에 살아봤으면은 이 영감하고 결혼 안 했어. 결혼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망치게 됩니다.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 사람을 발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인숙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연구소를 통해서 또다시 찾아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집어서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첫 번째가 이제 경제력. 지금 당장 통장에 10억, 20억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한 수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된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작게 시작해도. 문제는 이분들이 결혼할 때는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맞춰 살면 되지. 그런데 작게는 이 사람이 밤마다 코를 골고 이빨을 드드드드 깔아서 잠을 함께 잘 수가 없어. 생활 리듬이 달라. 하나하나 먹는 밥, 반찬, 습관. 이런 것까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오시냐면 돈도 싫어요. 돈이 다는 아니에요. 결혼 전에 돈 잘 쓰는 분들이 있어요. 고가의 선물을 매일같이 해주고 생일 선물에는 정말 의리의리한 이벤트를 해주고 결혼해서 보니까 그게 다 빚이었고 사업자금 뭐 달라 이렇게 가면서 돈을 가져갑니다. 채팅에서 만나서 결혼했던 부부 같은 경우, 아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남자가 잘 나가는 전문직이라고 한국에 오려고 하니까 비자 문제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배에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1억 원만 나한테 해주면 한국에 배 도착하면 30억이 들어온다. 정말 누가 들어도 사기꾼인데 당사자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남자분이 결혼할 여자한테 자동차를 사줬습니다. 차를 사준 것뿐만 아니라 한 3, 4천만 원의 대출도 갚아주고 매달 용돈을 많이 줬어요. 그렇게 많이 사랑을 했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낯선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모텔 앞에 차가 서 있다고 출입문이라고 차를 빼라고 연락을 받은 겁니다. 가봤더니 그 차를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그 모텔에서 이제 투숙을 했던 거죠. 그 남자는 너무 기가 막혀서 소송을 하겠다고 왔는데 소송을 하는 이유는 그 여자한테 빚 갚아준 돈, 자동차 사준 돈, 그동안 기름값 떼준 돈, 밥 사준 돈을 다 플러스 해서 청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금이 건네간 부분은 되돌려받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30년, 40년 살아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짠돌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힘들어하는 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본인만 안 쓰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상담 오신 분 같은 경우는 변기를요 볼일 보고 바로 내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3-4번 모아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휴지도 한쪽 두 쪽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손에 묻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손 물로 닦으면 되죠. 그분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 나가면 그 배우자들은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 모임 전체 수백만 원 하는 식사 비용은 물론이고 여행을 가면 모두 다 남편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더불어 아내인 나한테도 저런 분하고 살아서 얼마나 좋아요 라는 말을 듣게 하는. 하지만 아내는 정말 마음도 가난하고 이런 하나를 쓰는데도 남편의 구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 전에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이 돈이 있는데도 참 금감전략한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더군다나 자기네 집 일가에는 시어머니가 싱크대가 고장났다 그러면 몇백만 원 들여서 바꿔주면서 친정 엄마한테 가서 명절에 20만 원 용돈 드리는 것도 너는 친정에 돈을 빼돌리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쪽에서는 돈을 꼭 빼돌린다고 표현하세요. 그럼 본인은 자기 부모님한테 빼돌리는 거예요. 그런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유욕이 강한 부분이 돈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와요. 그게 다 저축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배우자는 미측팔짝됩니다. 사업하면서 긴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도 있고 경조사에 돈을 내놔야 될 때도 있는데 일단 들어가면 안 나와. 절약해야 모이죠. 하지만 그게 권력이 되고 경제를 가지고 휘두르는 폭력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돈 가지고 모든 걸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을 살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못 사는 게 있다면 사람의 사랑,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그거를 이유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을 돈을 요구한다고 불순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사랑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실래요? 매일 손잡아주는 거? 하루에 10번 뽀뽀해주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고생하지 않게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가끔, 정말 가끔은
정말 감격할, 꼭 고가가 아니래도 선물 한번 해주는 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비용을 썼어. 그거에 감동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예쁘게 만들어져야 보기가 좋아야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본 입장에서는 번듯하게 훤칠하게 이렇게 선하게 생긴 거를 원하는 거죠. 아이돌처럼 잘생긴 얼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인물에 대해서 그런 평을 하냐면 제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하는 분들의 배우자가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고요. 살아보니까 인물값 하더라고. 근데 그 인물값이 두 가지예요. 내가 너무 잘나서 내 인물 때문에 내가 이 광채나는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본인은 성직자처럼 살고 싶다 하더라도 여자들의 유혹을 받다 보면 그리고 어느 날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아내 미워 죽겠는데 정말 예쁜 여자가 착해하기까지 해. 유혹의 기회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도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 다 안 주거든요. 한 사람한테 5가지를 신이 만들어준다 그러면 한 가지는 꼭 빼고 줍니다. 그러면 그 잘난 인물을 줬다라고 하면 다른 걸 뺐을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게 만약에 무능하다면 성격이 이상해서 학대순에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한다면 급작스럽게 그냥 그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변해서 이중 성격이라면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그러니까 그 잘난 인물 하나 줬다면 저 사람한테 뭘 줬을까 꼭 보셔야 되거든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인물보다는 내면의 인성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특히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가 이게 보입니다. 이 사위가 되래라고 데려왔는데 우리 딸이 그 사람의 성격을 감당하기엔 안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꼭 단순히 외모만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뿐이죠. 오로지 자녀만을 위해서 판단합니다. 반대를 했을 때는 정말 한 번만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계를 보면 70%에서 80% 정도, 어떨 때는 90% 정도 됩니다. 가정법원에 가면은 협의원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객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혼하는데 이 사람이 외도했어요. 이런 거 하겠어요? 그냥 성격 차이 체크체크 이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적인 이혼 사유에 있어서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성격 차이로 이혼되기는 거의 힘들다. 제 기억으로 여태까지 한 번입니다. 근데 왜 이혼이 어려운가? 입증이 어려워서 증거를 가져오기가. 그 사람하고 이렇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납니다. 증거를 내보세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데 다투거나 뭐 폭행이 있거나 외도가 있을 때 녹음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입증이 쉽기 때문이고 입증이 어려워요. 성격 차이가 있어야 당연하죠. 다만 어느 정도인가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성격 차이를 한 번이라도 본인이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그다음에 서로가 적응해 가려고 하거나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를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 차를 샀을 때 당연히 내 손에 익어요? 아니잖아요. 기아가 오른쪽에 있는 차 있고 왼쪽에 있는 차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격 차이와 다르게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나 이런 것들이 욕하죠, 물건을 던지죠, 온 집안 때려부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 증거로 제출한 게 문짝에 두어 칼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쭉 갈라진 사진 이런 거 이거는 성격 차이가 아니죠. 폭력입니다. 그런 거는 폭언 폭행이기 때문에 성격 차이와 다른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종합건강진단서 이런 거를 교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결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달라고 꼭 당부를 드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가사분담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좀 일찍 들어가면 청소 빨리 내가 하지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네가 하고 이거는 네가 하고 딱 적어놓고 본인이 집에서 휴가를 받아서 놀아도 며칠을 놀아도 절대로 안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조카네 집에 갔더니 화장실에 코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청소를 하네. 그랬더니 이모 그거 오빠가 할 거라서 해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언니와 제가 청소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사분담에 대해서 정확히 적어놓고 서로를 해주지 않는 이기심도 문제이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서로가 직장 일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피곤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사까지 전담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어려워요. 특히 아내 입장에서는 직장을 해야죠. 출산을 해야죠. 출산도 반반 할 수는 없잖아요. 양육을 하는데 애가 울면 주로 엄마가 뛰어가지 아빠가 뛰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사 분담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밑바탕에는 본인들의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어머님처럼 건강하셔가지고 5, 6을 낳고 하나 안고 업고 밥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애 하나 기르는 것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고 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전부 투입이 돼서 길러야 할 정도로 아이들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이혼이기가 언제 오냐면 출산하고 난 다음에 몸도 시원찮은데 남편이 성관계 하자고 그래요. 밤에 잠자리 하자고 그래요. 여자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몸이 너무 힘드니까. 몸이 힘들면 성욕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몸이 힘들면 성욕이 없어요. 근데 남편은 자꾸 하자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남편의 외도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체력을 고려해 보라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직장일과 가사와 양육을 함께 할 수 없는 체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양육 보조자를 두셔야죠. 그게 부모님이든 도움이든 파트타임이라도 부르셔야죠. 무턱대가 어떻게 되겠지 결혼을 해가지고는. 이 체력이 안 되니까 그 짜증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체력만 좋아도 짜증을 안 부리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가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체력이 안 되니까 정말 절규죠, 절규. 몸이 약하다 생각하시면 부모님들께서 보조자를 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집요하고 그다음에 소유욕이 강한 사람 반대할 것 같아요.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식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서 자기가 회사를 다닐 수 없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남편을, 아내를 완전히 소유해야 되고 모든 생활을 내가 통제해야 되고 이런 집요함과 소유욕을 가진 사람은 그 배우자를 망치게 됩니다.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 사람을 발전할 수 없어요. 소유욕이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모임이 많으세요.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산대 뭐 이런 얘기. 너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한 분은 뭐 어때? 살아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 내가 만약에 옛날에 살아봤으면은 이 영감하고 결혼 안 했어 이러고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결혼이라는 건 실체를 어느 정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혼전동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는 것도 괜찮다.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인성은요, 돈으로 못 삽니다. 일가를 대부분이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잖아요. 많을 때는 하루에 이제 10분.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면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 이런 말을 꼭 하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제가 수만 명을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가 추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그럼 길게 백년회를 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어. 집에서 그냥 엄마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말려도 극구 결혼을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이분들이 조건을 보지 않고 불우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웬만한 장애는 극복을 하더라. 그래서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모든 걸 다 덮고 뜨겁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유부녀만 아니라면. 제가 결혼과 관련해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자녀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 미리 준비하셔야 될 점 간략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혼할 때 외모보다는 인성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약하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모님과 너무 밀착돼서 마마보이, 마마걸이 되시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은 이혼을 하시라고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이혼은 이런 것 때문에 하니까 다 같이 미리 준비하시자고 만드는 영상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 편이에요.